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가 탄생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땅인가요? 서양 문물과 동양 문물이 부딪히는 땅이 이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심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가장 궁금할 때 뭐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도 정감록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벼감록이라든지 이런 걸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래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디를 가라고 되어 있어요? 궁궁을룰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궁을룰로 가라. 궁궁을룰로 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지자들이 궁궁을룰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우리 원불교보다 조금 앞서간 종교가 무슨 종교인가요? 천도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도교에서는 이제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강록의 궁궁을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 이렇게 땅이 이게 궁궁을로 되어 있는 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십승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위기에 처하면 어디로 가라고? 그 가라는 데가 우리나라 10군데가 있습니다. 이 십승기인데 여러분들이 1번이 어디예요? 알고 계시는데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계룡산. 그 계룡산이 1번입니다. 이제 계룡산이 1번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계룡산 여기 이제 그 계룡산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계룡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십승기라 했는데 동학의 최재우는 아니다. 이건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종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궁궁을글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이제 우리는 이론상을 모신다면 이 사람들은 궁을장을 모십니다. 궁을장이라 해가지고 모양이 궁하고 을을 합쳐놓은 이 궁을장을 모셨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궁궁을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궁궁은 뭐야? 활이 2개니까 활을 2개를 합치면은 이론상이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이론상이 되고 여기 안에 을이 들어가면 이게 태극기다. 그래서 이론상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뭘 믿으면 된다고? 이론상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일본인 무라야마 지주는 뭐라고 했느냐? 궁궁을르리라는 거는 이 궁에다가 을을 쓰고 궁에다 을을 쓰면 이게 약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뭘 하라? 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론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의 시대가 된다고? 약자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자들. 그러니까 지금 약자의 시대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약자의 시대가 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불교의 미래는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계룡대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기 계룡대. 우리 옛날에 계룡대 가보신 적 있죠? 계룡대가 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룡대가 어떤 데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난리가 나면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계룡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계룡산 밑에 어디가 난리를 피하는 동네였어요? 신도안.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1936년에 신도안에 가셨어요. 갔더니 바위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불종불박이라고 딱 쓰여 있었어요. 이 바위가. 이 불종불박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불교가 중심이 될 거고 불종이 될 거고 그때 그 말하면은 구세주는 박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제 싱긋이 웃으셨어. 그걸 알고 정산종사께서 신도안에 땅을 한 5만 평 정도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삼동 훈련원이라고 옛날에 가보신 것도 있고, 저는 그 한 50년 전부터 거기 이제 우리 대산 종사님이 거기 주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면은 거기 신흥 종교가 한 300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체 발부교내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뭐 이렇게 손톱도 안 깎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종교가 한 300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원불교가 종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육군본부가 그 우리 삼군사령부가 글로 간다 우리 거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를 만들었냐면은 계룡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 우리의 뭘로 팔계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도 또 계룡대예요. 계룡하면은 뭐를 의미하나요? 박역거세의 신라의 계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씨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다 해석은 못 하는데 많은 연관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팔 때, 이것을 뺏길 때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면은 계룡대가 이제 마침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평양이나 이런 데로 옮겨갈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원불교한테 돌려주겠다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돈은 이때 돌려받을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삼동원인가요? 지금 거기 그게 100만 평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00만 평을 팔면 아마 이걸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몇몇 성직자들이 그 삼동원에다가 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도 하고 뭐 콘도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찾아야 돼요. 나중에 계룡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다고요? 이론의 시대에는 누가 왕이라고? 약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보시면 그걸 알아요. 인도에서 카스트의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인데, 여기 재밌는 게요, 그 밑에가 이제 불가천족인데 대통령이 지금 2번 다 어디서 나왔냐면 불가천족에서 나왔고, 국무총리가 이게 이제 그 모디라고 하는 국무총리는 바이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도의 인구의 이 상층 카스트가 31%고 하층이 69%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한 표씩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밑에 인구가 많은 69%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상층부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도 무슨 시대가 열렸다? 의례 시대가 열렸다. 이제 갑이 아니고 의례 신료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새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가던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정경련이잖아요. 정경련은 모든 위원회에서 다 배제되고 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눠요? 민노총. 이건 민노총들이 다 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강자와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이다. 그러니까 강자가 곧 어떻게 돼? 약자가 되고 또 약자는 또 강자도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강자는 영원히 강자가 되고 약자는 어떻게 강자가 될 거냐 하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자의 시대에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대산종사 법문집에 보면은 원만평등한 세계 건설이다 하시고, 이 강자와 약자가 바뀌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면 천지개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천지개벽이 어느 때쯤 일어나느냐? 1924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갑자년입니다. 1924년.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수은 선생도, 최재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종경 14 전망품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갑의 세상과 을의 세상이라고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생과 현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의 세상에서는 대개 남의 것을 못 뺏어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을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 을의 세상이 되면 남에게 주지 못해서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 주지 못함을 근심되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옛날에 한번 우리가 동구릉에 가셨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신 걸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동구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딱 쫓아오더니 저희가 좀 설명, 어느 능이었죠? 설명드릴까요? 하더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오니까 제가 왜 세종대왕이 저기 여주로 갔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새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못 할 사람이 없어요? 배울 사람이 없어요. 다 공짜예요. 요새 그냥 열린 시민대학 뭐 무료 인문학 강의 해가지고 강의할 사람 많은 게 값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의리 없어요. 의리 없어요. 의리 없어요. 요새 고졸 구하기가 기업에서 하늘과 땅 못 구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줄 사람은 많은데 받을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아요? 옷을 한 1, 2년밖에 안 입었는데 작아져서 누구를 주고 싶은데 누구 보고 이 옷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의리의 시대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왔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전번에 동구릉에 가서 보면은 연못이 어떻게 됐냐면은 연못이 방지 원도로 되어 있어요. 그 연못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섬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는 뭘 의미하냐면 하늘은 어때요?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종묘에 갔을 때도 우리가 보셨죠? 방지 원도를. 그 다음에 창덕궁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용지도. 우리나라 연못은 다 사각형의 연못에 섬은 거기에 섬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보셨어요? 홍유릉이라고 이제 고종 황제 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여기는 원지 원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누가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콜럼버스가 증명하면서 하늘도 둥글고 땅도 둥글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천도교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시천주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모시는데, 그런데 우리 원불교만 천지 은혜라고 이렇게 땅까지 은혜를 따져요. 옛날에는 다 하늘의 은혜로만 생각했어요. 시천주다 뭐 이렇게 다. 그리고 기독교나 이런 데는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만 따지잖아요. 땅은 안 따져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가 이제 들어서면서 땅의 은혜를 논하기 시작했어요. 천지에 대한 것을 논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물질이 개벽되니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뀌었다고? 땅의 시대로. 아니, 땅도 같이 감안하는, 땅의 시대만은 아니고 천지를 감안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이제 그래서 천기와 지기가 순환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천기의 시대하고 지기의 시대는 뭐가 다르냐?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전번 주인가 어디서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요새는 저희가 사람 모집하기도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 어떻게 재능 기부로 해주실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런데 요새 뭐 노는이 연구를 한다고 강의하러 가는 건 좋은데 공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야 이때다 우리 원불교 교리나 강의해야 되겠구나. 공짜 강의니까 걔네들도 뭐 아무거나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원불교 교도들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 우리 인류가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무슨 시대가 됐다고? 천기의 시대에서 지기의 시대로. 천기의 시대는 뭐냐면 하늘에서 기가 내려오니까 키 큰 사람은 빨리 받고 많이 받고, 키 작은 사람은 좀 덜 받고, 장애자는 더 못 받고. 이게 천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천기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차별의 시대다. 그런데 지기는 뭐냐면 땅속에서 기가 나오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어때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의 시대는 차별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평등의 시대가 된다.
평등의 시대가 된다. 평등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의 시대에서 남녀의 시대로, 장년의 시대, 노년의 시대, 마지막 아버지의 시대에서 부모의 시대로, 그다음에 집권자에서 행정자, 사또에서 아전, 경영자에서 노동자. 우리가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경영자 시대 이미 다 가고 노동자 시대가 와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시대가 된 거다? 지기의 시대가 됐다. 이걸 딴 말로 하면 약자의 시대가 됐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못 삽니다. 저거 옛날에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삽니다. 이제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지기의 시대고 약자의 시대고, 그것을 연 것이 어디다? 원불교. 원불교에서 뭐를 열은 거라고? 평등의 시대를 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절대 위에 있는 건 뭐냐? 자, 지기의 시대에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대안학교잖아요. 그죠? 정상학교는 놔두고 대안학교.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가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대안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대안학교. 그 다음에 양성평등. 우리 지금 성직자 중에서 가장 남녀가 평등한 종교가 우리 원불교잖아요. 그 다음에 국학인. 이게 말하자면 서양 음악이 아니고 국악, 이게 좀 약자에 몰려 있는 거죠. 과학종교, 실학. 그리고 한의학은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이 펼치신 정신개벽이라는 게 뭐냐? 우리 솔직히 해서 내가 그래요. 법사네 뭐네 하고 하는 친구들 보고 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데 정신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개벽을 하면은 어떠자는 거냐? 그 마음 공부하는다.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개벽이 되느냐?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대종사님이 가르치신 정신개벽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정산종사 법어집 도움편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초나라 사람이 실무를 하면 이렇게 뭐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나라 임금, 아이고야, 초나라에서 잊어버렸으면 주순 사람도 초나라 사람이겠지. 그러면 초나라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름에 사람이 얻었겠지. 이게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신 게.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만물이 이름에 만물이 얻었을 것이다. 이게 벌써 주의가, 이게 초나라 임금은 초나라 사람이 하고, 마지막 공자님은 인류에 대한 거고, 우리 대종사님은 만물에 대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 그럼 원불교를 뭘 가르치고 뭘 믿는 종교냐? 우리는 이론주의다. 이론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대세계주의고 전체주의고 전생명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랬는데, 어제 예쁜 탤런트가 있죠. 죽으면 뭐가 돼요? 지렁이가 되잖아요. 지렁이는 뭐가? 이런 또 물고기, 맞으면 이런 새가 먹죠. 새가 먹어서 똥을 싸면은 또 이렇게 나오고, 풀이 되고, 소가 먹고,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의 궤도 내에서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하고 뭐하고 동물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인간이 범한 가장 큰 오류가 뭐냐? 먹이사슬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먹이사슬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위에 뭐가 있어? 인간이 있고 만물의 영장을 했고, 그 밑에 고등동물, 말하자면 하등동물, 고등식물, 하등식물,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아주 밑바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가? 바이러스들이 뭐를 한 거예요? 촛불을 들은 거야.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바이러스 무시하니까 이거 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나선 게 코로나 사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먹이사슬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불행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면 자기 밑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 밑에 장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군수가 있고 면장이 있고 제일 밑에 민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뭐라고 해요? 정상이다, 이 정상. 그래갖고 저희들끼리 만나는 걸
정상회담이라고 그래.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게 뭐야? 촛불이잖아.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촛불한테 맨날 나가는 거지. 4.19 때는 이승만 대통령 나가고, 그 다음에 5.18, 6.4,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나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큰 정신개벽은 뭐를 해야 된다? 자기는 정상이 아니고 가장 큰 대공복이다. 나는 말하자면 머슴 중에서는 제일 큰 머슴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안 쫓겨나지. 지금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금 천기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무슨 시대인데? 지기의 시대에 옛날 천기 때 생각을 하니까 말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통령 한번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했고, 거기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살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구속,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이명박, 박근혜 또 구속. 이것이 뭐냐면은 천기의 시대의 생각을 지기의 세대도 하니까 뭐한테? 촛불 혁명을 당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이러스들이 뭐를 했다고요? 촛불 혁명을 했다. 우리가 섬찟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닭 같은 것도 어때요? 수만 마리를 그냥 살처분해서 이렇게 묻어버리잖아요. 이걸 묻은 사람들이 살처분 작업자들 고백에 꿈에서도 돼지 비명이 들린다. 이 돼지를 죽여서 묻는 게 아니고 산채로 그냥 다 이렇게 불호도자로 밀어버립니다. 인간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보복을 안 당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죠. 이거는 진리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백신을 개발해서 팬데믹을 막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 영원히 막는 길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식한 친구들 뭐라고 하느냐? 야, 박쥐가 옮긴다니까 뭐 하자고? 박쥐를 일단 지구상에서 박멸하자. 그러면 누가 썩나요? 그 박쥐에 살던 바이러스들이 어때요? 사람한테 온다고. 박쥐에서 그냥 잘 살던 게 사람한테 오고. 이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우리가 맞으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다. 우리 대종사님은 만물을 한 가족으로 봤는데 인간만 한 가족이고 나머지 동물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사고가 만든 큰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촛불 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 이혼 사유가 뭐예요? 남편들이 의도하고 남편들이 아내 구타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은 누구의 시대가 됐어요? 마누라들의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어때요?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마누라들이 남편을 뭐라고 한다고? 젖은 낙엽이라고 그러잖아. 왜? 발바닥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뛸라기도 이렇게 뛸라기도 젖은 낙엽이다. 거기다 대고 또 여보 나도 좀 집에 가만히 우두커니 남자들 은퇴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여보 나 슈퍼 갔다 올래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여보 나도. 그래서 여보 나도 저기라고 그런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어때요? 황혼이혼 당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미안합니다. 의리 아니신 분들 보고 의리라고 해서 어쨌든 여자들의 의례 지금 반란이 가정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다 지금 일본 여자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남이섬에 와 있잖아. 배용준이 만나러. 근데 이걸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뭐야? 꼬리곰탕 끓여놓으면 겁난대잖아. 여행 간다고. 이게 촛불의 시대가 됐다. 자, 그러면은 약자 시대의 증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2013년에 대학교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게 벌써 거의 한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깨친 게 대학 교수 33년 때보다 훨씬 많이 깨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교수일 때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박진영의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박진영이 그놈이 연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백댄스 한다고 돌아다녔을 때 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대학까지 나오면. 그래서 이 백댄서 계보를 보면은요, 박진영이는 김건모의 백댄서고, 정재훈인가요? 정재훈이는 박진영의 백댄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현석이는 서태지의 백댄서였고, 그 다음에 인순이의 백댄서는 김한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백댄서로 보면 강원래, 구준엽이 뭐 이게 다 요새 쟁쟁하다는 친구들이 다 백댄서 출신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 이렇게 방송으로 하니까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데 지금은 뭐야? 비디오가 되니까 춤을 잘 춰야 되니까 이 백댄서 애들이 기초가 단단한 거야. 그게 붙으니까 백댄서가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군산 가시면은 어디는 다 못 가봐도 박진영이네 집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몇 평이냐면 군산에 생가가 2,440평인데 대하면 보덕리에 있습니다. 2,440평이니까 엄청 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주식 부자에서 1등이 누구예요? 박진영이. 2등이 누구냐면 양현석입니다. 이게 다 둘 다 뭐한 친구들이야? 백댄서 출신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야, 자식이 저 백댄서는 자식 놔놓고 미역국 먹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부자, 이 주식부자에서 1등이 아직은 이재용이가 1등이 아닙니다. 이재용이가 2등이고 1등이 누구냐면 김범석이라는 사람인데 김범석이가 누구냐면 쿠팡, 이번에 그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그 100조에 상장해가지고 얘가 1등입니다. 쿠팡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회사잖아요. 이렇게 배달. 옛날에 회사하면 다 뭐예요? 삼성전자나 이렇게 제조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지. 거기서 배달하거나 이렇게 택배하는 애들은 조금 낮게 쳤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을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네들 그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애들이 얼마를 받고 이 회사를 팔았냐면은 5조를 받고 이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5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재벌도 상상할 수 없는 5천억을 이렇게 기부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을들의 세상이 됐다는 걸 아마 알게. 우리나라 연봉 제일 많이 받는 경영자가 누구냐? 김택진인데 김택진이 뭐 한 사람이에요?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라는 게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 하면은 또 회사 치고는 우리가 좀 질이 좀 제일 떨어지는 회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김택진이가 우리나라의 1등입니다. 우리나라 직원 봉급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냐? 옛날에는 삼성이나 이런 데 있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그 게임 회사들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회사 하면은 뭐를 얘기하나요? 애플이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를 다 합친 정도하고 비슷한 회사인데 이 코스피를 한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 어떤 사람이에요? 리드 대학이라고 하는데 철학과 한 학기 다닌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말하자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했어요? 자기의 이제 후계자를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느냐?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의 경우 말하자면 경영자면 무슨 출신이에요? 제일 많은 게 영업 출신이고 그다음에 기획 출신이고 재무 출신이고 기술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적은 게 인사 출신인데 팀쿡은 뭐 하던 출신이냐? 구매 관리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구매 관리한 사람이 재벌의 총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부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 부품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34%, 독일에서 17%, 말하자면 중국에서 기타 국에서 사들여.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야 제일 싼 부품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회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을 중에 을입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제가 어떻게 애플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되자 말하면 시총이 4배가 늘고 그다음에 매출이 3.4배가 늘고 뭐 쭉 순이익이 3.7배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해 버렸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완전히 을들의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빌 게이츠 어떤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한 학기 다닌 사람이에요. 마크 저거버그도 이 사람도 스탠포드 대학 아니 하버드 중퇴원 사람들. 그래서 미국은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 사장을 길러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교육을 한다. 천재 교육을 하는 거는 그냥 지가 나가서 하는 게 낫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들의 그거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 중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범수다. 얼마 했다고? 5조. 우리나라 뭐 삼성, 현대 다 보태도 이 5조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실감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조영남이 아시죠? 조영남이하고 이제 그 윤여정이 그러는데 조영남이 이님이 윤여정이고 뭐라 하겠다고? 나 너 못생겨서 너하고 잘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영남, 윤여정을 왕따 만들었던 나쁜 남편이다. 한이 서렸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윤여정이는 지금 아카데미 뭐 조연상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조영남이는 화투 그림 팔아먹다가 추락해 버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갑과 을이 완전히 변한 현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새 뭘 많이 봐요? 전원일기들 많이 보지 않아요? 전원일기에서 여기서 김수미는 어때요? 그냥 그 푼수 없는 할머니로 나오잖아요. 김수미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2살이었는데 70 노인 역할을 한 거예요. 32살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잘 나간 게 누구야? 김혜자는 한국의 어머니 상으로 해서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더 잘 나가요? 김수미는 그냥 반찬을 잘해가지고 그냥 나가고 이 김혜자는 지금 이름도 별로 없고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다 을과 갑이 다 마다면 이렇게 음양이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신 개벽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나라 좋은 나라?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 좋은 나라.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나라 좋은 나라? 못 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알겠죠? 생각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것이 정신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머리를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게 이게 정신 개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이게 이소룡이 일본의 스모 선수 이게 맞으면 한 사람 누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오래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요?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알겠죠? 강한 부분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죽으려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몸을 불리는 거야. 그러면 왜 죽어요? 심장은 조그만한데 몸만 이렇게 그냥 그랜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심장이 이걸 보급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해야 되냐? 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장 약한 부분을 먹어야 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장육부를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 오장육부를 보면 자,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뭐 먹어야 돼? 뭐가 나쁜 거야? 빨개지는 사람은 염통이 나쁜 거예요. 우리 이 여기 중에서 심장이 제일 빨개요.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은 빨간 음식, 토마토라든지 고추를 먹어야 돼. 술 먹으면 얼굴이 하얘지는 사람 뭐가 나쁜 거예요? 허파가 제일 하얘요. 그래서 맞으면 그 술 먹으면 하얘지는 사람들은 연뿌리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돼. 맞으면 얼굴이 푸르딩딩한 사람은 간이 나쁜 사람. 그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그 미나리라든지 초록색 시금치 이런 걸 먹어야 돼. 얼굴이 시커먼 사람 뭐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장기 중에서 간이 아니지. 콩팥이 제일 시커머요. 이제 아무 때나 간 막 이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제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와 인간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가지고, 우리 홍 사장님은 술 먹으면 빨개져. 이건 뭐냐면, 진리가 너는 염통이 나쁘니까, 염통에 죽은 빨간색 음식을 먹으라 하고, 그 음식의 색깔을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부위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야 된다? 약한 부위가 없어야 된다. 약점이 없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돈 많은 여자하고, 근데 돈은 많은데 머리가 좀 나쁘다면 머리 좋은 여자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약자의 시대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약자의 시대에 망하는 방법은 뭐 하면 망한다고? 갑질.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남양유업이라고 아시죠? 남양유업. 갑질 몇 번에 그냥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2013년만 해도 117만 5천 원이었는데 요새 지금 25만 2천 원으로 78%가 하락했습니다. 요새 이제 갑질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돼? 가정부, 운전기사, 비서. 이게 다 을들이잖아. 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방법이 없어요. 다 알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을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을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1번은 뭐냐? 누구한테 물어라? 을에게 물어라. 을이 지자라고 하냐? 왜 지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을이 갑을 아는 데는 왜 이게 뭐가 나와요? 네. 자,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아까 다시 왜 이게 나와? 자, 보면은 을이 갑을 하는 데는 며칠이면 돼요? 3일이면 돼요. 시집 가서 3일만 되면은 우리 시어머니 어떤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갑이 을을 아는 데는 3년을 걸려도 몰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무님 오시면 3일만 되면 교도들이 다 평판이 납니다. 그런데 교무님은 교도들을 3년을 봐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을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을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박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박쥐는 뭐의 대가예요? 초음파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박쥐가 잡아먹는 게 뭐예요? 나방이에요. 그러면 박쥐가 초음파에 대해서 잘 알까? 나방이 초음파에 대해서 잘 알까? 나방이 훨씬 잘 알아요. 박쥐는 식량을 구하는 거고 나방은 목숨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필사적일까? 나방이 훨씬 더 필사적이야. 그래서 말하면은 초음파의 대가는 누가 초음파의 대가야? 나방이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무님 여기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당 사정을 아시는데 회장 부회장한테 물어가지고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제일 밑에 계시는 우리 그 원로 교무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내용을 알아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 을한테 물어야 된다. 갑이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궁극을룰 을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을로 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신부님 중에서 누구를 지금도 찾아요? 김수환, 추기경 하잖아요. 뭐 지금 정진석, 뭐 추기경 또 누구 됐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보다. 그런데 이 김수환, 추기경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70년이 걸렸다. 이 성직자들이 뭘로 성직하면 망하는 거예요? 머리로 성직하면 망해요. 뭘로 해야 돼? 가슴으로 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 성직자들이 머리로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걸 깨치는데 몇 년 걸렸느냐? 70년이 걸렸다. 70년이 걸렸다. 제가 요새 제일 분통 터지는 게 뭐냐?
우리 와이프를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왜 분통이 터지냐? 나보다 머리도 훨씬 나쁩니다. 공부도 더럽게 안 해요. 실력도 더럽게 없어요. 그런데 은퇴했는데 제자들은 맨날 찾아와요. 그렇다고. 이번에 우리 딸 결혼시킬 때 제 손님은 몇 사람 없었어요. 전부 다 우리 와이프 손님이에요. 우리 와이프 손님이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딸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와요? 왜? 그래서 내가 8년 만에 깨친 게 뭐냐? 교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해요?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머리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로 했어야 된다고? 가슴으로 했어야 되는 거를 하지 못한 거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보면은 이제 깨쳐서 별로 약이 안 올라. 옛날에는 굉장히 약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 만나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예약이 밀려 있어요. 어느 날 누구 하다가 하루 비면은 또 누가 탁 차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수는 뭘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을을 키우면 뭐가 된다고? 갑이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장미란이가 자기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제일 감사하는 게 뭐예요? 중3 때 얘가 한 80kg 나갔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살 빼라 너 그래가지고 시집가겠냐 이럴 텐데, 이 아버지는 뭐라 하겠다고? 장미란이 보고 야, 좀 더 불려가지고 헤비급으로 뛰어봐라.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미란이 제일 감사하는 게 아빠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아셔야 된다고? 약점을 키우면 뭐가 된다고? 강점이 된다. 옛날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만 해요? 게임만 하잖아. 그러면 걔를 뭘로 키워야 돼? 게임으로 키워라. 게임 개발자. 요새 지금 게임 개발자들 어때요? 그냥 모셔가는데 난립니다. 아까 NC 소프트, 뭐 크래프트 뭐 해가지고 뭐 거기서 게임 개발하는 애들. 근데 왜 걔네들이 어때야 되냐? 어렸을 때부터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야 돼. 게임에 미친놈 하니까 걔는 일하면서도 즐겁잖아. 게임을 개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을의 시대에는 을을 키우면 뭐가 된다고? 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개 속의 진주보다도 껍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주만을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 조개 이렇게 주유소 가보면은 왜 그 조개표 쉘이라고 하는 주유소 있잖아요. 그 주유소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 아버지가 20살이 되니까 뭘 하겠느냐? 당신 맞아면 이제 그 아들 보고 너 이제 20살 됐으니까 내가 네한테 45파운드를 줄 테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일본 가는 뱃사학을 줄 테니까 또 가거라.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았나. 그게 왜냐하면 형제가 11명이나 되니까. 나는 또 딴에 10명을 길러야 되니까 너는 집을 나가거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와가지고 일본행 배를 타고 어디에 내렸냐면 요코하마에 내렸어요. 호주머니는 몇 파운드? 45파운드밖에 없어요. 뭐를 할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일본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뭐를 해놨어? 진주를 양식하고 난 다음에 진주만 캐놓고 뭐를 내버렸어요? 껍질을 이렇게 내버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껍질 주워다가 뭘 했느냐? 이 단추 있잖아요. 이게 반짝반짝하는 단추.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소리예요. 조개 속의 진주, 이 값보다 껍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들깨가 참깨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들이 참기름 아시잖아요. 참기름하고 들기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참기름은 이게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상온 보관이 되는데, 들기름은 냉장고에다 안 넣으면 이게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기름 하는데, 들깨가 참기름을 이기는 걸 갖다가 맞짱 떠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들깨는 뭐를 했어요? 입으로 승부를 건 거야. 지가 입이 나니까 참깨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처갓 동네가 금산인데, 금산군의 추부에 가면 깻잎으로 1년에 459억을 법니다. 인삼은 300억밖에 못 벌어요. 그거 완전히 이제 그 인삼의 동네가 아니고 깻잎 동네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로? 기름으로 안 되면 뭘로 하라고?
입으로 붙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같은 데한테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옛날같이 말하자면 무슨 시대, 천기의 시대에 가졌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을의 기회를 활용한다. 지금 우리 조상들 중에서 후손들에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운몽, 허준, 정철, 정약용, 윤선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귀향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황해도 귀향 한 번 갔지.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해요. 왜? 바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향을 가니까 어때요?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머리들은 좋잖아요. 그래갖고 책도 쓰고 뭣도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갑일 때도 있고 내가 을일 때도 있고, 이게 상호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충주비료라는 회사에 근무했을 때 연수원으로 쫓겨간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공장장이 화공과 출신이었다가 전기과 출신으로 바꾸면서 제가 이제 쫓겨났는데, 그때 나는 좋더라고. 연수원에 가니까 공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사과정 공부해가지고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모두가 뭐라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예요? 비 있잖아요. 비가 이제 치열한 삶의 비의 원동력, 이거 치열하게 살잖아요. 치열하게 사는데, 야, 네 원동력이 뭐냐? 그러니까 비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비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그 집 다 때려 부시고는 불을 싸질러 버린다. 그랬는데 이제 불이 다 타질 않고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침대만 남았는데, 침대를 들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금 통장이 나오더래요. 그 예금 통장에 뭐라 했냐면은 네가 동생들을 좀 이 예금 통장을 가지고 좀 돌봐달라. 그게 엄마는 자기가 그 약 한 첨을 쓰면 될 거를 안 쓰고 자식들한테 그걸 남겨주려고 그 예금 통장을 남긴 거예요. 그걸 보고 비가 어때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그래서 우리 원불교회는 신분의성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분심이야. 분심. 분한 마음.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분심이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 통으로 가면 분통이 돼서 병이 돼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발로 가야 된다. 분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종교에서는 없는 분심이라는 게 진행사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질로 지은 공덕은 공덕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양무제가 있잖아요. 양무제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알아요? 맞으면은 그 달마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양무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수천 채 맞으면 절을 짓고 이렇게 맞으면 승려를 이렇게 양성했는데 나의 공덕이 어떻게 되겠느냐? 딴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공덕이 크고도 큽니다 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덕이 없습니다. 뭐를 예측한 거예요? 양무제가 망할 걸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뭐를 해요? 정사는 안 돌보고 맨날 절이나 짓고 하다가 그 양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당대에 말아먹어버려요.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한 푼이라도 뭐를 해야 돼? 자기가 피땀으로서 벌은 거야지 국고를 축내가지고 절을 짓는 거는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번에도 보니까 어느 그 교무님이 그렇게 쓰셨더라. 양무제를 예찬하는 글을 썼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양무제 같이 이렇게 말하면은 갑질로 지은 공덕은 그래서 뭐라겠느냐? 금강경에는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복덕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독송하는 복덕이 더 크고 사구계를 수지독송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진리를 설해주는 복덕이 훨씬 크다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호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10년쯤 보면은
내버리고 싶은 것들이 반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10년 정도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성숙해지니까 내가 그때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러겠죠.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중국 교당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현타원님 계시죠? 아니면 뭐 윤광일 교수 계시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 맞으면 호산이 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날을 제가 염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그 일은 이렇게 공덕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사구계를 수지 독성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응당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초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다 뭐냐면은 아까 그 양무제가 뭐라고? 공덕이 있냐고 물은 순간 공덕은 다 달아나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교도들, 우리 교도, 우리 교당 교도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타교당 교도 중에는 복을 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교당을 이렇게 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 아니잖아 벌써 이제 기증하면.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내 것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는 무슨 보시?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에게는 을이 행복한 것이 왜 행복해요? 분심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 분심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 분발심. 옛날에 이제 양녕대군이 주유 천하를 이렇게 할 때 함길도회를 딱 갔어요. 함길도회를 갔더니 거기 관찰사가 아침마다 피 묻은 몽둥이에다가 밥을 떠놓고 이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양녕대군이 그 관찰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무당이요? 왜 피 묻은 몽둥이에다가 아침마다 절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 관찰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옛날에 말하자면 양반이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느 집 그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1년이 지나면 뭐를 줘야 돼? 이 사람한테는 세경을 줘야 하는데 세경 주기 싫으니까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를 몽둥이 찜질을 해서 동구 밖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구 밖에 딱 버려서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생겨요? 분통이 터지잖아. 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 몽둥이를 들고 절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관찰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은 이제 관찰사가 됐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 집에 이제 가봤더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부자가 망해 없어져 버렸겠죠. 그래서 분함을 풀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자가 왼수예요, 은인이에요? 은인이더라 이거죠. 그 사람이 내한테 잘해줘가지고 내 세경을 맨날 잘 줬으면 내가 지금 뭐 할 거야? 머슴을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나를 몽둥이로 패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으면은 이렇게 관찰사까지 됐으니, 그래서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은생어해다. 저 사람은 해코자를 했는데 내한테 뭐가 나왔다고? 은혜가 나왔다. 자, 우리 원불교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은혜를 베푸면 내한테는 뭐가 나와요? 은이 나와요. 그래서 은생어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해코자를 해도 내한테 뭐가 나와요? 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알겠죠? 저 사람이 해코자 해도 내한테는 은혜, 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도 내한테는 은혜. 이게 원불교의 가장 큰 교리예요. 그래서 은생어은, 은생어해,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가장 큰 교훈이다. 그래서 분심을,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분심이 어디로 가면 안 돼? 통으로 가면 병이 돼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그래서 분심은 맞으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뭐야?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그래서 우리가 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분심을 발로 가지 통으로 가지 말고 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마시다 고노스케가 뭐라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거기 시자가 그렇게 했어요. 마시다 고노스케 보고 어떻게 그 회장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마시다 고노스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3가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첫째 은혜가 뭐냐면 11살에 조실부모를 한 거다. 부모를 일찍 여인 거다. 2번째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나쁜 거다. 3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할 정도로 배움이 약한 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실부모하고 건강은 나쁘고 못 배운 게 무슨 그렇게 큰 은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그 행운이냐 불행이냐는 뭘로 따지냐면은 이 사람이 몇 살에 철이 드느냐 하더라 이거죠.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놈은 불행 안 놈이고, 맞으면은 헌데 나는 몇 살에 철이 들었다고? 조실부모로 했으니까 11살에 철이 들었으니 그 안이 행운이겠느냐.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는 어때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근데 엄마들이 안 죽고 그냥 나중에 장가간 놈 뒤쫓아 다니면서 그렇게 가지고 애들을 어지럽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 같은 데 있을 때 박사과정 때 시험 보는데 엄마들이 그 온다니까 그 이렇게 복도에서 그 박사. 그래서 제가 바로 엄마들이 다 왼수다. 이제 박사과정 시험 보러 올 정도면 엄마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와야지.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는 어때야 돼? 자식 일에서 손을 띄라는 거지 아주 죽으라는 뜻은 아니지. 어쨌든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2번째, 건강이 나쁜 게 왜 행운이냐? 이 마시다 고노스케가 이렇게 문상을 가보니까 40대 요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개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하다고 까불다간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런데 자기는 건강이 나쁘니까 항상 어때요? 건강에 이렇게 유의하다 보니까 95세까지 살았으니 건강이 나빴던 게 도리어 내한테는 행운이 아니었겠느냐. 그 다음에 못 배운 게 왜 행운이냐. 어디에 가서 강의 안 듣고 뺀질거리는 사람들 대개 다 보니까 동경대국대학 출신들이다. 동경대국대학 나온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나중에 떨어지는 이유가 그 뒤로는 강의를 안 들어요.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중퇴를 안 했으니까 열심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본 제일의 경영의 귀재가 되었으니 제가 못 배운 게 도리어 내한테는 행운을 갖다 준 게 아니었겠느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 조실부모한 거, 건강이 나쁜 거, 못 배운 것이 내한테는 뭐가 됐다? 행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강고등어로 유명한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안동. 안동에 고등어 나나요? 안 나요. 소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교통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 안동을 한국 최고의 강고등어 산지로 만드는 거죠. 왜 부산은 강고등어 산지가 안 돼요? 생고등어가 있으니까 강고등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추장은 어때요? 순창. 순창 어때요? 교통 좋아요? 나빠요. 고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이 고추장마저 없으면 겨울 뭘로 날 거냐라는 그 절실함이 한국 최고의 고추장 산지로 만들었어요. 안흥 찐빵 거기 밀가루 나나요? 안 나요. 팥 나요? 안 나요. 교통 어때요? 강원도 골짜기니까 좋을 리가 없지. 그런데 거기 단 하나 뭐야? 이 찐빵이라도 만들어야 우리 새끼 대학 보낸다는 심순녀 할머니의 절실함이 한국 최고의 말하자면은 찐빵 단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진리가 우리한테 응답을 안 하는 거는 뭐라고?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함을 키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나아질 것이다. 의뢰의 세상은 뭘로 마감을 하자? 절실함으로. 우리가 의리일수록 더 절실하게 한다면 우리의 행운이 올 거라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